해볼게요. 자, 채점 준비할게요. 아니면 서윤이도 지금 그게 교과서가 지금 우리가 여기 다 부를 거거든. 근데 서윤이께 지금 답이 적혀 있어. 그래도 일단 오늘 풀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지? 자, 일단은 96쪽부터 맞니? 자, 96쪽부터 아닌데 98쪽부터네. 맞죠? 98쪽부터 다 불러볼게요. 96쪽 왜 채점이 안 돼 있을까? 우리 96쪽부터 채점 맞나? 왜 여기가 내가 쌤이 답이 기록돼 있지? 자, 96쪽부터 한번 볼게요. 유형 맞지? 네. 너희 개념책이야? 오케이. 개념책 96쪽. 개념책이 다 끝났었구나. 자, 개념책 96쪽 1번에 시각 온도입니다. 자, 2번에 1도씨, 3번에 10도씨. 일단 같이 채점하자고. 자, 4번에 오전 10시. 혹시 오전 안 적었으면 아쉬운데 일단은 맞다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꼭 적읍시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기억 디귿. 자, 7번에 표 완성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9에 점 찍고 11에 점 찍고 17, 15, 20을 점 찍은 다음에 매끄럽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맞지? 자, 그 다음에 8번에 금요일 20초, 9번에 수요일. 다들 됐을까? 얘들아, 그럼 오늘 좀 약간 이렇게 하자고. 오늘 새로운 친구도 왔는데 우리가 유형책 다 부르고 채점하고 고친 시간 가지면 좀 우리 서윤이가 좀 붕 뜬 시간 있으니까 오늘은 일단은 다 부르고 고치는 건 숙제로 하고 뒤에 다각형 개념 좀 넘어갈게. 알았지? 오늘만 좀 그렇게 할게요. 알았지? 그럼 다음 시간 시작하면 숙제는 고쳐오기랑 그 대신 쌤이 그렇게 많이 안 줄게. 알았지? 자, 그럼 97쪽에 10번에 니은, 11번에 0.1cm. 자, 그 다음에 12번에 제목에는 월별 재영이의 키라고 적혀 있으면서, 자, 물결로 생략된 위에 128과 눈금 하나의 크기가 0.1로 책정돼서 128.5, 129, 129.5라고 일단은 5칸 단위로 적혀 있어야 되고요. 맞지? 그 다음에 요 월에는 3, 4, 5, 6, 7이며 아이고야,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거야. 키 쭉쭉 크네. 물론 눈금 단위가 0.1이긴 하지만. 맞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가볼게요. 자, 13번에 1800대입니다. 1800대. 자, 14번에 3200대. 15번에 6월과 5월입니다. 5월, 6월, 6월, 5월. 이렇게 됩니다. 자, 개념 마지막 책 채점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16번에 184cm로 예상되는 거야. 알았지? 혹시 근데 184cm 말고 다른 수치 적은 사람 있을까? 190. 190? 그건 너무 큰데? 왜냐면 5월 16일이면 5월과 6월의 정중앙 때 아니겠어? 왜냐면 지금 5월 16일에 해바라기의 키를 예상했잖아. 맞지? 5월 16일이면 5월과 6월의 정중앙이겠지? 그러면 쌤이 정중앙으로 올린다면 일단은 180 기준으로 한 눈금이 2cm인 눈금선 기준으로 2칸 올라가잖아. 그럼 184로 예상되는 거지. 185나 이런 쪽이면 모르겠는 190은 안 됩니다. 알았지? 준이는? 182. 182? 눈금 한 칸에 혹시 1cm로 생각했어? 안 되겠다, 그건. 자, 17번에 일단은 저기 3300에 찍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 연결하면 됩니다. 알았지? 세로 눈금 한 칸당 몇 명일까요, 얘들아? 세로 눈금 한 칸당 몇 명이라고요? 세로 눈금 한 칸당 몇 명일까? 300명이죠. 왜냐면 5칸 올라갔을 때 1500명. 그러면 1500명을 5등분했다는 얘기니까 1500을 5로 나누면 300명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
자, 온도가 가장 높을 때는 몇 시면 맞지? 아, 낮을 때는 맞지? 그러면 오전 9시. 맞지? 오전 9시고 그때 온도는 16도씨지. 맞지? 뭐 해설에도 뭐 딱히 적을 내용은 없지. 그냥 관찰했는데 오전 9시에 16도씨로 가장 낮게 나타난 이런 형태의 답만 기록되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뭐야? 운동장의 온도이기 때문이야. 맞지? 뭐? 일단은 뭐 맞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게 맞다고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 문제에서 만약에 가로등금에 오후 9시까지 있었으면 오답이었을 거야. 맞지? 솔직히 말해서 운이 좋았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오전 오후를 신경 써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19번에 자, 뭐야? 몇 도 올랐는지 쓰고 하라고 했지? 맞지? 그러면 뭐야? 18도에서 24도니까 6도씩 올랐지? 그럼 풀이 과정도 뭐 하면 됩니까? 낮 12시 기준 온도 24도, 18도에서 24도가 되었으므로 라고 적어도 충분하겠지? 아니면 24-18이라고 적어도 괜찮습니다. 알았지? 뭐 일단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야. 혹시 더우면 창문 여셔도 됩니다. 혹시 깝깝하거나 하면 말해. 응? 자, 20번에 자, 얘도 마찬가지 3도씨죠. 맞지? 핵심은 뭐야? 22도와 19도의 차이라는 것만 담겨 있으면 됩니다. 너희들이 적은 그 문장 속에. 알았죠? 자, 우리 유형책 넘어가 봅시다. 유형책. 유형책 숙제 없었나? 아 맞다. 우리 개념만 너희 그 숙제 너무 잘해가지고 쌤이 개념만 좀 했었잖아. 그러면 진도나기가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유형책이 제법 나왔거든. 98부터 106 이거를 건너뛰고 다각형을 넘어가면 개념이 섞여갖고 너희들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맞네. 이재쌤도 생각났다. 그때 막 정답률이나 이런 거 너무 기특하고 잘하고 우리 이례적으로 숙제 3바닥만 나갔잖아. 다각형 개념만 조금 살짝 하고 유형책 남은 시간 동안 풀 시간 주고 합시다. 일단 개념책 한번 꺼내볼래? 개념책 쌤이 다각형 개념 좀 재밌게 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봅시다. 자, 6하고 큼지막하게 뭐라고 적혀있어? 다각형이라고 적혀있지? 근데 우리 4학년 2학기 거 배울 때 우리 삼각형 배웠던 거 기억나? 그 다음에 사각형 배웠던 거 기억나? 삼각형은 세 변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었지. 맞지? 근데 삼각형 배웠을 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중에 두 변의 길이가 똑같은 애들을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정삼각형이라고 했었고, 맞지? 그거는 변의 길이에 따라서 삼각형을 구별했던 거지. 근데 변의 길이가 아니라 그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어떤 특정 무언가의 크기로 또 삼각형의 종류를 세 종류로 분류했었는데 혹시 기억날까? 각의 크기를 통해서, 맞지? 근데 각의 크기 자체에는 일단은 세 종류의 각의 크기가 있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각 크기 3개 세 종류로 분류되는데 직각, 그 다음에 둔각, 그 다음에 얘가 같이 해야지. 맞지? 그러면 이렇게 그 세 각의 크기의 합이 모두 180도잖아.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맞지? 근데 세 각이 모두 예각이라면 무슨 삼각형? 예각 삼각형. 그 다음에 직각이 하나 있다면 둔각이 하나 있다면 둔각 삼각형이지. 맞지? 근데 일단 어떤 삼각형이 있어. 그러면 얘가 그 변의 길이에 따른 이름과 각에 따른 이름이 둘 다 있다는 거야. 근데 각의 크기에 따른 이름은 무조건 있지. 예각 아니면 직각 아니면 둔각. 근데 변의 길이에 따른 이름은 없을 수도 있어. 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정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근데 어느 한 변의 길이도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우리 사각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사각형을 배우기 전에 우리 서로 선분이 90도로 만나는 걸 무슨 관계라고 했을까?
수직 관계라고 하고 서로를 부르는 호칭, 애칭이 있었어. 수선 맞지? 기역, 선분 기역과 선분 니은이 수직으로 만나면 서로를 부르는 애칭이 있어. 니은은 기역의 수선이다. 기역은 니은의 수선이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맞지? 근데 이제 그 신기한 일이 있는데 그 한 선분에 대한 수선은 무수히 많지. 네. 맞지?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선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관찰했더니 얘들이 우주 끝까지 뻗어나고도 절대 안 만나는 거야. 얘들이 선분이 아니라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이 양쪽으로 끝없이 뻗어나가면 직선이라고 하거든? 맞지? 근데 이런 애들이 절대 안 만난다는 거야. 뭐 특별하지? 맞지? 맞지? 이래서 이들의 관계를 또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야. 맞지? 근데 사각형 배우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사각형은 90도로 만나는 게 얼마나 있는지, 평행한 선이 얼마나 있는지가 이름을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맞지? 얘들아, 삼각형은 있잖아. 세 개의 선분이잖아. 근데 삼각형 중에 세 개의 선분, 쌤이 어떤 삼각형을 모형을 만들더라도 그 세 변이 서로 무조건 다 만나. 맞지? 근데 사각형이면 일단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주본다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 무슨 글자로 표현되는지 혹시 알고 있니? 마주본다. 대면. 대할 때라는 한자가 있거든? 맞지? 사각형은 있잖아. 무조건 이렇게 자 쌤이 초록색으로 진하게 한 친구들과 빨간색으로 진하게 칠한 친구들처럼 이렇게 마주보는 변, 대변과 옆에 있는 변, 이웃한 변의 개념이 존재하는 거야. 삼각형은 모두가 이웃했잖아. 맞지? 그럼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한지, 그 다음에 만나는 이웃한 변이 서로 수선인지를 따진다는 거야. 무엇을 할 때? 사각형의 이름을 구별할 때. 맞지? 그럼 일단은 평행한 선이 한 쌍 있다면 사다리꼴, 평행한 선이 두 쌍 있다면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그 평행한 선이 두 쌍이면서 서로 모든 각이 90도면 직각삼각형. 맞지? 그 다음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직사각형.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버리면 마름모. 그 다음에 네 변의 길이도 같고 네 각의 크기도 같아버리면 정사각형이라는 건데. 맞지? 근데 얘들이 약간 진화 같은 느낌이야. 자, 일단은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각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애들을 모아놓아서 이름을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맞지? 근데 그 사다리꼴 중에서도 남은 한 쌍까지 평행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사다리꼴 중에서도 특별한 애가 뭐가 된다라는 거야?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거야. 맞지? 근데 너희들 직사각형 배울 때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이라고 하잖아. 근데 직사각형의 전제 조건에는 물론 내각의 크기를 모두 90도로 설정하면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근데 직사각형도 이렇게 갑니다. 우리 평행사변형이 사다리꼴은 특징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말고는 없거든 거의. 근데 평행사변형은 특징이 좀 많아. 일단 첫 번째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도 같아요. 맞지? 그 다음에 이웃한 각의 합이 180도거든. 근데 이 중에서 한 각의 크기가 90도로 조정이 되잖아. 쉽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끽 세워. 그러면 걔가 바로 뭐가 된다? 직사각형이 된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그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애끼리 길이가 같잖아. 근데 평행사변형 중에서 이웃한 애끼리도 길이가 같을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겠지?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마름모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진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 근데 이렇게 마름모인데 한 각이 90도인 마름모가 있을 수도 있고 직사각형인데 이웃한 변이 같을 수도 있잖아. 그런 애들이 정사각형이 된다는 이런 뭐다? 진화 계열 같은 그림이 있다라는 거야. 그쵸? 기억나죠? 이게 사각형, 삼각형의 내용이었거든. 근데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사각형, 삼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땡땡땡 모든 애들을 한 종류로 싸잡아서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너희들이 골치 아파. 아니 삼각형에서도 이름 많았어. 사각형 되니까 더 많아졌어. 오각형 되면 얼마나 더 많을지 이제 두려운 거야. 근데 오각형 이상의 도형부터는 정오각형, 정육각형, 발을 정자를 쓴 그 정다각형 말고는 특별하게 다루지 않아. 알았지?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역시나 정다각형의 주인공도 삼각형과 사각형입니다. 쌤이 장담할게. 너희들이 살면서 이제 수많은 평면도형 다각형을 보게 될 거거든. 근데 항상 주인공은 삼각형과 사각형일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혹시 쌤이 이거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다각형 정확한 뜻 알고 있는 사람 있어? 많은 각이 있는 도형. 뭔가 굉장히 직설적으로 해석했지? 아닙니다. 뭐 일단 직설적인 해설이긴 하지만 마치 마늘다 각 이런 게 써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아쉽지만 아닙니다. 그 많은 성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아깝다. 일단 둘러싸인 정말 잘했습니다. 많은 각이 있는 도형이라고 했는데 그럼 쌤이 너희들한테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 점 하나 찍을게. 이거 도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아, 자, 선을 쌤이 이렇게 지 맘대로 이렇게 할게. 이거 도형 맞을까? 아니요.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도형의 기본 구성 요소가 점, 선, 면이거든. 맞지? 그러면 점, 선, 면을 아무렇게나 그냥 몇 개 던져놔도 도형이라고 인정받는다. 맞지? 그러면 이런 애들은 난 배운 적이 없는데요? 당연히 배운 적 없지. 이런 규칙성도 없는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맞지? 그러면 있잖아. 일단은 다각형은 뭐냐면 한 평면 위에가 중요합니다. 알았지? 입체로 넘어가면 안 돼. 3D로도 못 넘어간다는 거야. 한 평면 위에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인 거야.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지. 쉽게 말해서. 맞지?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다각형의 요 이름. 자 둘러싸인 도형인데 얘들아 근데 뒤에 살짝만 좀 얹어볼게. 평면 도형이다 라고 하면은 더 완벽할 거야. 알았지? 필기합시다. 다각형이란 뭐다?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다 라는 거야. 마늘따 뿔각 모양형. 많은 각이 이루고 있는 모형인데 근데 그게 평면 도형으로만 됩니다.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다각형이 일단은 하나의 평면이니까 아까 쌤이 그 도형을 이루는 3요소가 점, 선, 면이라고 했지. 맞지? 그럼 일단 점이 뭔지 선분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각의 크기가 몇 개인지 따집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 각을 항상 따지는데 왜 도형을 이루는 3요소가 점선 각이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각은 선분 두 개가 만나야 이루어지기 때문이야. 결국 각의 근본도 선분입니다. 맞잖아. 선분 하나만 있는데 뭐 따질 수 있는 각? 뭐 굳이 따지자면 평각 있죠. 평각 180도. 맞지? 근데 각은 기본적으로 선분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분이 있다는 거야. 알았죠? 점이 모이면 선분이 되고 선분이 모이면 면이 된다. 이거야. 얘들아 점이 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 이렇게 연결하고 촘촘하게 연결하면 결국 이건 뭐를 이룰까? 선이 되는 거야. 쌤이 선을 이렇게 무수히 많게 이렇게 겹겹이 쌓을라 그럼 뭐가 될까? 면이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근데 이제 그래도 일단 다각형에서 측정하는 거는 변의 수, 꼭지점의 수, 각의 수입니다. 알았지? 근데 놀랍게도 다각형은 점,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각의 수가 항상 어때? 일치합니다. 알았지? 그러면 옆에 일단 좀 필기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다각형에서 특징. 자, 첫 번째 점, 꼭지점, 꼭지점, 변의 수, 변의 수, 각의 수가 일치한다. 뭐 예를 들어 어떤 다각형이 있는데 얘가 선분이 3개래. 그러면 각과 꼭지점의 수도 몇 개라는 거야? 3개라는 거야. 알았지? 오늘 다각형 개념만 살짝 발만 살짝 담글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선분이 필요하다. 이각형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둘러싸기 위해서야. 알았지? 뭐 이게 답니다. 자, 옆에 다각형이 아닌 경우 여기 별표 좀 칩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는 곡선으로만 둘러싸인 그 다음에 곡선인 부분이 있음. 근데 이 두 개 다 전부 다 뭐야? 곡선이 개입되면 안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둘러싸여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의 모든 게 다 설명이 된다라는 거야. 알았죠? 선분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있니? 고등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곡선은 구분선. 알았지? 구분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가 선분의 방향을 어디로 돌리고 싶어? 그럼 말 그대로 꺾여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보면 다각형이 4종류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 변이 5개, 6개, 7개, 8개 있죠. 변의 수가 5, 6, 7, 8인데 근데 꼭지점의 수와 각의 수도 몇 개? 5개, 6개, 7개, 8개란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그 선분의 수, 일단은 각을 짓는 이름에 기준은 선분의 수인데 뭐 그게 따지는 의미가 없어. 꼭지점의 수로 따져도 되고 각의 수로 따져도 됩니다. 뭐 다각형이라고 해서 뭐 각의 크기로 이름을 정한다? 뭐 상관없습니다. 똑같아가지고. 맞지?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근데 숫자를 세는데 5, 6 이런 것도 있지? 그건 쓰면 안 됩니다. 5각형, 6각형 이런 거 없습니다. 알았지? 네. 다각형 찾아서 동그라미 쳐볼까? 1번에. 자, 몇 번째가 다각형일까요? 두 번째와 네 번째지. 두 번째 이름은 육각형.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름은 사각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각형의 이름을 써보시오라고 됐네. 맞지? 첫 번째 삼각형, 오각형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일단은 첫 번째 있는 친구 이름, 자, 변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 7개. 두 번째 친구는 8개. 그러면 옆에 뭘 물어봐? 변의 수와 꼭지점의 수 물어보니까 전부 다 7개, 7개. 8개, 8개. 변의 수와 꼭지점의 수는 항상 뭐하다? 같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 친구들은 그 앞에 개념책 고치고 유형책 풀 수 있도록 하고, 알았지? 쌤이 간단한 연산책 좀 지금 빨리 복사해 올 테니까 그거 좀 하고 있자. 아마 오늘 당장 하는 내용에서는 뭐 어렵다거나 그런 건 없을 거야. 왜? 둘이 알아? 같은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쌤이 일단 요 유형책 그 답 적혀 있는 거 일단 이걸로 화이트로 좀 지울 테니까 그걸로 좀 풀어보자. 잠깐만. 내가 고친 사람 잠깐만 좀 기다리고 있어 줄래? 딱 다 떨어졌네. 미치겠네. 뭔가 좀 억가가 심한데? 지금 문제를 뽑아주려고 하는데 사이트 점검 떴어. 쌤 3년 동안 그거 처음 봤어. 그 사이트에 점검 뜨는 거. 갖고 문제를 화이트로 지우려고 했는데 화이트가 다 떨어졌어. 이게 무슨 일이야? 선아 일단 미안한데 답이 좀 적혀 있더라도 좀 요거 보면서 좀 한번 좀 풀어봐봐. 알았지? 자 일단 개념책 고치신 친구들 일단 쌤이랑 그 채점 한번 해보자. 예영아 혹시 그 영상을 봤을까? 조금 봤어? 그러면 딴 게 아니라 우리 답 불렀는데 그 답 부른 걸로 채점 되어 있을까 부분? 안 했어? 알았어. 자 개념책 고치고 모르는 거 바로바로 질문합시다. 답지 해설지가 어디 갔지? 아유 정신머리야. 자 개념책 틀린 거 없었어? 자 예영아 쌤이 채점해 줄게. 유형책 좀 볼래? 혹시 숙제 좀 급하게 풀었어? 이게 이 단어는 그냥 보고 해석하는 거라서 자세히 보고 해석하면 될 거야. 쌤이 뭐 이런 게 충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그게 다야. 보고 잘 읽으면 돼. 그래도 모르겠으면 쌤한테 질문해.
아니 이게 이영아 혹시 목요일 날 그 최대한 빨리 오면 몇 시까지 올 수 있을까? 그 2시 2시 정도? 엄청 빨리 오네? 그 정도까지 필요 없고 한 2시 30분 그 정도까지 올래? 개념책 다 고쳤니? 답 확인해보자. 앞에 자 자, 진솔아 개념책 고친 거 확인해보자. 떨어뜨리겠다. 96쪽 펴볼까? 96쪽. 이거 풀이 과정 이렇게 없으면 어떡해? 응? 이것도 다 응? 이거 풀이 과정 다 적어. 18, 19, 20. 그 개념책부터 고쳐볼래? 맞지? 미안한데 이거 몇 쪽일까? 93초. 응? 잘 보면 돼. 알았지? 아마 급했나봐. 좀 문제 풀다가. 풀이 어떻게 제가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래프를 뭐 몇 시에 몇 도로 관찰된다. 그 정도라도 적어야 되지 않을까? 그 화이트로 된 말고 뒤에 또 한번 좀 풀어볼래? 얘들아 일단 쌤 이번 시간 한 2분 남았으니까 일단 숙제 내줄게요. 자, 유형책 있지? 유형책 98쪽부터 106쪽까지 푸시고요. 알았지? 그 다음에 연산책 172부터 177까지 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그것만 하면 일단 유형책 꺾은선 그래프 있는 다각형은 건들지 말고 쌤이 다음 시간에 책 제대로 해서 줄게. 자, 연산책은 여기 그 꺾은선 그래프 177쪽까지. 쌤 숙제 기록만 좀 할게요. 나중에 문자 좀 잘 보낼 수 있게. 자, 뭐 지금 꺾은선 그래프
실력업 문제 풀다 보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쌤이 해주고 싶은 말은 딱 하나야. 잘 보면 돼. 꺾어서 진짜 그 문제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 해석되어 있고 그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해석이 이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잘 보는 건데 근데 해석이 이미 되어 있어. 뭐 예를 들어 총 몇 개다, 몇 개 증가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되기 위한 자료를 끼워 맞추거나. 알았지?